네, 안녕하세요. 롤러더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게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신화통신에서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서도 게임주에 대해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게임 판호가 좀 열리기 시작하면서 한한령 해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기대감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부터 마약인가 뭐 놀이문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게임주에 대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과거 우리나라 오프라인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게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게 정말로 마약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미래의 놀이문화의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정도부터 뭐 대유행을 했는데 오락실 문화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이런 뭐 갤러그라던가 이런 추억의 게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스트리트 파이터가 또 한 번 붐을 일으켰죠.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죠. 저는 초등학교 때가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카드도 팔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뭐 이런 킹 오브 파이터즈라던가 아니면 이런 뭐 철권이라던가 인기 있는 게임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락실 문화가 자리 잡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어른들 시각에서는 아니 공부나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무슨 게임이냐라는 시각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게임 이 오락실에 가게 되면은 이제 좀 불량 청소년들 있지 않느냐, 그 집합소가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가봤는데 냄새도 나고 청결도 요즘 오락실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청결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고 그런 곳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모두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집에서 좀 깔끔한 환경에서 과하게 게임을 하지 않고 부모님이랑 약속해서 놀이문화라고 하면 1시간, 2시간 약속된 시간 정도 게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비디오 게임 시대가 열립니다. 뭐 제 기억으로는 뭐 게임보이, 뭐 패밀리 같은 이런 게임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뭐 골든엑스, 황금도끼라고 불리는 이런 뭐 게임들, 뭐 드래곤볼 이거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쪽으로 유명해져서 게임으로 이제 출시가 되었죠. 일본 게임들이 굉장히 이제 줄을 이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파이널 판타지라던가 뭐 이런 게임 비디오 게임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과거 게임보다 굉장히 좋은 그래픽과 기술력을 통해서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엑스박스, 닌텐도 같은 경우가 지금도 인기를 끌면서 얼마 전에 게임스탑 이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이 이 오프라인 비디오 게임 판매하는 매장이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야 이제 지형 땅이 좀 좁으니까 초고속 인터넷이 빠르게 전 지역 다 보급이 되지만 대부분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아니면은 땅이 큰 넓은 나라들은 초고속 인터넷 중계기를 구석구석까지 다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비디오 게임 쪽이 인기를 얻고 있다. 물론 2000년부터는 이렇게 온라인 게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해서 뭐 최근에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이런 뭐 배틀그라운드까지 배틀그라운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만간 상장하게 되는 이제 크래프톤의 이제 게임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게임 쪽으로 넘어오면서 e스포츠 문화까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뭐 e스포츠가 이게 정말 스포츠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찌됐든 뭐 팀을 이루어서 각 국가별로 그리고 리그별로 이제 경쟁을 하고 또 국가대항전까지 하면서 또 새로운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있는 이제 스트리밍 하시는 스트리머분들 같은 경우도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트위치 같은 뭐 아프리카 TV 이런 쪽에서도 이제 게임 방송을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또 하나의 뭐 직업을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이후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에는 뭐 퍼즐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막고라던가 아니면 사천성 그 뭐 애니팡 뭐
그 쿠키런 이런 게임들이 유행하고, 해외에서는 뭐 이런 서머너조 같은 경우가 뭐 아주 대박이 나면서 컴투스 같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이제 득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머너조나 뭐 최근에 그 오딘이라는 게임이 이제 대히트를 치면서 이제 3N 시대 쪽에서 이제 카카오 게임 쪽까지도 이제 어마어마한 뭐 이슈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역사를 보시면은, 자, 오프라인에서 이제 집으로 왔죠. 집으로 와서 비디오 게임으로 왔다. 여기까지는 오프라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락실 문화, 그리고 비디오 게임.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까지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죠? AR, 그리고 현재도 뭐 VR 같은 게임장들이 있지요.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도 스크린 골프가 있고, 이런 게 다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시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과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뭐 제 생각은 그렇어요. 과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게임을 이제 현실에 대입하는 약간 정신적으로 이제 약간의 그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군대에 갔는데 갑자기 수류탄을 던진다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총을 쏜다던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현실과 이제 가상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상담 체계 정도는 좀 갖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영화를 보면은, 이제 서양 영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화나 보면은 이제 상담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조커 같은 경우, 배트맨 시리즈의 조커 같은 경우도 상담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 아직까지 인식이 이제 상담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면 안 좋은 인식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상담받는 문화가 우리나라도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폐해 같은 경우는 크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산업 동향에 대해서, 발전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자, 그럼 주식으로 연결을 하면은, 자, NC소프트 온라인 게임, 우리나라는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빛소프트라던가 몇몇 뭐 창세기전이나 이런 몇몇 게임들 외에는 아주 뭐 대박을 내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구조였는데, 이 온라인 게임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뭐 NC소프트의 이제 리니지라던가 뭐 넥슨의 뭐 바람의 나라, 뭐 메이플 스토리, 뭐 이런 게임들이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이제 이슈를 딱 다뤄드렸는데, 뭐 리니지 시리즈, 뭐 블러드 앤 소울, 그리고 아이온 등등 많은 히트작 게임,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임으로 해서 뭐 최고의 뭐 게임사 중 하나로 발돋움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문제가 된 것은 이제 확률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률형 게임에 대해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대처가 좀 미흡했다라는 측면에서 NC소프트가 주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2분기에 이제 뭐 트릭스터라던가 생각만큼 이제 뭐 신작 게임들이 더 좋아지지 못했고, 불매 운동도 펼쳐지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블러드 앤 소울 이제 2가 런칭을 합니다. 이달 26일로 이제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재도약을 꿈꾸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니지 모바일 1, 2가 이제 모바일 게임 순위 1, 2위를 꾸준하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등장하면서 1위를 차지하면서 한 단계씩 내려갔습니다. 두 게임 다. 그래서 이거 NC소프트 위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블러드 앤 소울 2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보이고 이제 다시금 유저를 끌어모을 수 있느냐가 NC소프트 주가 동향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확률형 아이템 그리고 대처 능력, 이 문제만 아니었으면은 올해는 상반기에 100만 원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하반기에 100만 원 위쪽에서 놀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기업 자체에서 좀 리스크를 좀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NC소프트는 이제 85만 원 돌파 시에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 95만 원, 105만 원 이렇게 10만 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기존에 이 NC소프트 영상, 이 NC소프트 영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게임을 개발도 하지만 뭐 퍼블리싱 업체 쪽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최근에는 이제 좀 인수합병 M&A 쪽으로 좀 돌파구를 좀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해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렌탈 업체죠. 코웨이의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인수를 했고 최근에는 글로벌 소셜 카지노 업체죠. 이제 스피넥스를 2조 5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넷마블의 돌파구는 신작 게임도 있지만 M&A 쪽이다. 이쪽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그래서 NC소프트랑은 조금 다릅니다. NC소프트는 자체 게임, IP 쪽, 자체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자체 게임 개발 쪽으로 해서 이제 수익성이 높은 개념이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M&A를 통해서 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내가 게임을 개발하고 내가 유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데, 대부분의 게임 개발사는 게임을 개발을 해도 유통하기에는 이제 인지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넷마블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이런 시스템을 이 퍼블리셔를 이용해서 유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눠먹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구조인데, 넷마블은 본인들이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유통을 하기 가장 좋은 구조에 돼 있는 넷마블과 뭐 카카오 게임즈가 이쪽에 해당됩니다. 퍼블리셔고, 그리고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유통만 해서 이 수익을 얻어간다. 그래서 이 실적을 보게 되면은 참 재밌는 게, 제가 넷마블하고 카카오 게임즈 처음 상장했을 때 이 NC소프트랑 이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자, 넷마블이 매출액이 이렇게 2조 원이 넘어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2천억대, 이제 올해는 3천억대까지도 뭐 예상을 하는데 2천억대에서 3천억대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2조 원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NC소프트는 비슷한 2조 중반, 넷마블보다 약간 낮은 2020년도를 보면은 거의 비슷한 약간 낮은 매출액임에도 불구하고 얼마예요? 8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유통을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이익률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를 더 높은 매출, 더 높은 외형 성장을 통해서 이제 돌파를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렌탈이나 아니면 이제 M&A를 통해서 다른 이제 게임 업체를 매수를 해서 이제 카지노 쪽을 진출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도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다 보시면 됩니다. 넷마블은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NC소프트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자, 상장하고 나서 상장 초기 가격 아직 회복을 못했고, 그리고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2016년도부터만 비교를 해도 NC소프트 이 당시 20만 원인데 지금 뭐 100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거의 이 5배를 움직인 건데, 넷마블과 NC소프트는 이래서 조금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C소프트가 더 나을 거다라고 제가 넷마블 상장할 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제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 14만 5천 원 넘어가는 게 관건입니다. M&A를 통해서, 그리고 25일날 이제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죠. 기존의 마블 퓨처 파이터로 좀 재미를 보고 이번에 마블 퓨처 레볼루션을 출시한다. 이것도 보시면은 넷마블이 자체 IP가 없으니까 뭐 리니지라던가 딱 이름만 얘기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게임들이 없다 보니까 이 IP를 다른 곳과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출시해서 게임을 개발해서 이 게임이 대박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대박의 길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NC는 본인들이 다 수익을 챙기는데, 넷마블의 입장에서는 이 IP를 가져다 썼으니까 이 IP에 대한 비용을 계속, 로열티를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넷마블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다 장점이 되는 겁니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NC랑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게임 개발사들 자체적으로
이제 유통을 할 수 있는 개발사들과 비교했을 때 얘기고, 대부분의 게임 개발사들은 이렇게 유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넷마블이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곳을 거치는 거다. 다시 한번 뭐 정리해 드리고, 그래서 과거에 뭐 리니지2 레볼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넷마블이 이제 NC에다가 로열티를 크게 지급을 했었죠. 이런 것처럼 이번에도 마블 시리즈를 이용해서 NC소프트하고 한판 뭐 진하게 이제 경쟁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이니까 마블 시리즈에 이제 뭐 진정한 팬분들은 이제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을 거고, 이제 NC소프트는 26일 날 출시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하루 차이기 때문에 뭐 바로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 되면은 8월 말부터 9월 초 정도 되면은 이제 결과가 바로 나올 거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작 게임 출시하는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컴투스 같은 경우가 과거에 뭐 어마어마한 뭐 성장을 이뤘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 상승률 보시면 여러분들 뭐 기가 막힐 겁니다. 자, 2014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2015년, 16년 이때까지 이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가 글로벌 흥행에 대박이 나면서 이 기업이 뭐 2만 원대에 있던 기업이 단숨에 뭐 거의 뭐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뛰어버립니다. 사실 뭐 이게 20만 원 넘어갔었는데 이제 뭐 증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약간 다운이 돼 있네요. 그래서 거의 뭐 10배 조금 안 되는 한 8배 이상 정도 상승하면서 컴투스가 대박이 났었죠. 이게 모바일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박이 하나가 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차지하는 겁니다. 뭐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를 배틀그라운드로 전 세계를 강타한, 온라인으로 먼저 큰 수익을 얻고 이제 모바일까지 진출해서 배그 모바일로도, 뭐 NC 소프트도 마찬가지죠. 리니지 쪽으로 해서 온라인 게임으로 강자로 자리 잡고 뭐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도 잘 해내고 있으니까요. 이런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쪽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바일 게임 쪽이 이제 뭐 개발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는 해요. 조금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한번 자리 잡으면은 오랫동안 사랑받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배틀그라운드는 뭐 몇 년 안 됐으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타크래프트라던가 아니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던가 뭐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다 10년 이상 길게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죠. 뭐 얼마나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은 뭐 리마스터라고 해서 리메이크 버전까지 나왔겠습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도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이런 게임들, 온라인 게임들은 이제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자, 온라인 게임은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자리 잡기도 사실 쉽지 않고요. 뭐 자리 잡기 쉽지 않은 건 온오프라인 마찬가지고 온라인 모바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발 기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대신 한 번 자리 잡으면은 장기간 집권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한 장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개발 기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모두 다 조금 더 낮은 편이다.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 대신 이제 장기간 아주 오랫동안 뭐 10년 동안 최고의 위치에 있는 모바일 게임,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장기보다는 이제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뭐 개발하고 개발 비용이나 이런 기간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을 투자한 만큼 오래 사랑받느냐 아니면은 조금 일찍, 이게 시대가 게임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대가 훅훅 변하면서 신작 게임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온라인 게임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바일 게임까지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래프톤이 NC소프트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평가를 더 높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무슨 배틀그라운드 하나 가지고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냐,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인데, 둘 다 주장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렌터주에서도 제가 비교를 해드린 게 BTS를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뭐 인기를 끌고 아시아에서 성공한 기업들, 훌륭한 기업들 많습니다. 대단한 기업들. 그러나 BTS는 비틀즈랑 뭐 비교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이제 뭐 최고의 보이 밴드로 이미 뭐 거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스페셜하다 뭐 이 정도 급이 아니라 그냥 올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컨텐츠가 있고 이런 뭐 게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업들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나에 너무 매출이 집중돼 있지 않느냐. 아니요. 이런 기업들이 하나만 성공을 해도 이 하나를 가지고 하이브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M&A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다. 스스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임, NC소프트처럼 계속 꾸준하게 좋은 게임을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인기 게임을 개발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M&A를 통해서 좋은 게임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런 그 기업들이 다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기업이다. 자, 그리고 중국에 저렇게 뭐 잠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은, 자, 저게 디디추싱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디디추싱이라는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면서 뭐 55조 원 이상의 자금을 끌어와오면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 디디추싱이 미국에 상장했다고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니까 기업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중국 지수 어떻습니까? 해외 주식 잠깐 봐드릴게요. 중국이 저런 게 중국 기업 길들이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국 기업을 마구 때리면서 규제를 하고 말 잘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중국이 이렇게 강력한 음봉을 보이면서 뭐 개별주처럼 밀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지난주에 이렇게 부담을 줬었는데 이렇게 뭐 하락을 한 겁니다. 기업 길들이기로. 그걸 통해서 디지추싱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기업 길들이기를 하다 보니 텐센트라던가 이런 말 잘 들어야 되는 기업들 있죠. 텐센트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삼성보다 뭐 기업 가치가 높다, 뭐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을 겨냥해서 게임은 아편이다, 정신적 아편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라고 하니까 텐센트가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제 청소년들한테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제도화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잘 들었죠. 그러면은 게임은 어떻게 된다? 중국에서는 일단락 될 수 있다. 중국에서 저렇게 이슈된 게 우리나라까지도 그렇게 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판호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 들어간 다음에 2017년이었죠. 이때 초반에 조금 받은 거 그 부분 그 다 합쳐도 국내 기업은 이제 2017년에 이제 뭐 6건 받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에 1건, 그리고 2021년에 2건, 총 9건밖에 받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해가지고. 최근 이제 5년이 되겠죠.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중국 판호 발급받은 거 몇 건? 9건이다. 얼마 안 되죠. 자, 이 당시에 이 시기 동안 우리나라를 제외한, 한국을 제외한 게임 판호 발급 건수는 871건입니다. 우리나라는 9건이고요. 그러면은 880건 중에 그냥 우리나라 9건밖에 못 받은 거예요. 이게 한한령이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 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판호가 열리기 전에 저런 이슈가 먼저 지나간 게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로서는 다행일 수도 있어요. 추후에 한한령이 정말로 해제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좋은 길이 열리는 부분만 남은 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지금이 뭐 최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뮤라던가 뮤나 이런 미래의 전설 같은 쪽으로 유명한 이런 웹젠이나 뭐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 최근에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이제 신작 게임 뭐 혹은 업데이트 게임 쪽으로 출시를 예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게임주는 지금 뭐 다들 이제 뭐 흑속을 뒹구는 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흥행에 성공해야겠지만 기존에 인기 IP가 있다라고 하면은 NC소프트의 리니지가 성공한 것처럼 뮤라던가 아니면은 웹젠의 뮤라던가 아니면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 미래의 전설이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걱정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동향이 지금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최근에 메타버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뭐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제 스페셜 포스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오늘도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여기서 인기를 끌면서 스페셜 포스 뭐 이제 VR 인베이전 출시해서 뭐 자사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죠. 2016년 정도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VR 기술에 대해서 AR 증강현실이죠. 그리고 VR 가상현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역사를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도림 테마파크에도 이제 레노버였나요? 그 레노버 VR 매직파크라는 VR 테마파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그래서 VR 쪽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미래 산업으로 관심 가져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드래곤플라이 뭐 2,600원에서 2,650원 이 구간 저항 구간 돌파해 있는데 오늘 뭐 급등한 거니까 이 구간을 종가까지 유지를 해주면은 이 구간만 유지, 2,600원만 유지된다라고 하면 보유 뭐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3,000원대를 볼 수 있습니다. 뭐 400원 단위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뭐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VR 산업하고 뭐 드론 산업이나 뭐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시장까지 VR 쪽으로 해서 진출을 해서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이미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빛소프트도 메타버스 얘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7,000원대, 7,200원, 7,500원 사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해 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 구간 돌파 못하면은 계속 이 구간이 고점이 된다. 7,000원 위쪽은 고점이 된다라는 거. 오늘도 7,000원 쪽, 어제도 7,000원 쪽 건드리고 쉬고 있죠. 그래서 뭐 한빛소프트라던가 아니면 자 YJN 게임즈 같은 경우도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뭐 엔터 VR이라고 해서 이제 VR 카페 쪽은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YJN 게임즈의 이제 자회사가 이제 원이멀스라는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넷마블에서도 YJN 게임즈에 투자를 해서 이제 VR 메타버스 분야로 이제 동반성장 노리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 넷마블이 기대하는 VR 기업이 YJN 게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분 투자나 M&A를 통해서 넷마블은 성장을 이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YJM 게임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M게임 같은 경우는 뭐 신작 게임도 준비를 하고 있고 과거에 뭐 열혈강호 쪽으로 해서 VR 이제 게임을 중국에 선보이고 했었죠. 그래서 뭐 이 M게임은 VR 기술력 기존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이 자체적인 이제 연구단지에도 이제 VR 테마파크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랑 이런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테마파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석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게임 같은 경우도 이 만원 구간, 이 9,000원 후반에서 만원 구간 사이를 계속 지금 이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한 차례 돌파한 다음에 다시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만원 회복 시도하고 있는데 이 만원 다시 한번 올라타서 만원에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은 M게임도 다시 한번 뭐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는 이제 엔터 쪽 관련해서 뭐 VFX나 이런 쪽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VR 쪽은 게임사 쪽 게임사나 뭐 아니면 게임기나 아니면 게임 장비 쪽이나 뭐 오큘러스처럼 이런 VR 장비 쪽이나 이런 쪽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과거부터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을 빼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게임주들 뭐 최근에 이제 정신적 아편 과거에 이제 뭐 규제 대상으로 해서 뭐 게임은 마약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게임을 건전하게 하면은 놀이문화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놀고 먹자주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언택트 시대예요, 지금. 코로나가 해소가 돼도 분명히 밖에 이제 좀 자유롭게 나가는 상황이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이미 한번 밖에 못 나가고 이렇게 갑갑한 생활을 한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찾아온 또 새로운 재미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 산업 동향의 발전 그리고 우리 생활 패턴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게임주들 마약이다, 뭐 아편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가 좀 이제 앞으로 이겨내 나가야 돼.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뭐 상담을 받는다거나 멘탈을 케어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이 게임 자체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건전한 놀이 문화로 꾸준하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 그리고 미래 산업에도 해당되고 있으니 기존의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오락실 문화, 그리고 비디오 게임 문화,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 게임을 주로 하다가 이제 모바일 게임까지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는 메타버스 VR 쪽으로 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 산업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는 거. 그러니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처럼 게임주들의 악재가 발생을 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저런 이슈적인 측면에서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중국에 우리가 진출을 아직 하기 전이죠. 게임 판호를 받기 전에 저런 악재가 지나가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 앞으로는 꽃길이 열릴 수 있다. 진흙 속에 담겨있는 진주를 찾을 시기이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